히든 종목 보도록 할게요. 2월달 들어와서는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추세가 전환이 돼요. 1월달 대비해서 2배가량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상승이 나오고 2만원대에서 기간 조정 양상.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2월 16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KCC고요.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닝 쇼크가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급락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2월 15일 날 어제죠? 21%가량이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종가가 29만 6,500원인데 매출액 추정치는 부합했지만 영업이익 추정치 1,565억 대비해서 1,565억에 한 40% 수준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40% 수준 683억이 나왔거든요. 뭐 이 정도 뭐 나왔을 때 주가가 급락 하락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이건 충분히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 하락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20%까지 하락이 나오는 게 맞나?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온 부분은 모멘티브, 그러니까 그 무기 실리콘 자회사죠, 미국의 원재료 가격 상승, 거래선 다변화, 물류비 증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단기 순이익이 적자 전환됐거든요. 적자 전환이 됐는데 삼성물산 9.1%, 한국조선해양 6.2%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 주식 하락에 따른 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참 어려운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업이 경제 활동 외에 법인에서 투자도 할 수가 있는, 다른 회사 지분 투자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지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지분에 대해서 현재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게 손실이 났다라는 겁니다. 손실이 났다기보다는 손실 중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현재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라는 거. 근데 이게 굳이 당기순이익에 반영을 시켜서 이거를 굳이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이라고 적자 전환으로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거. 그리고 악재가 되는지 여부거든요. 기업의 현금 흐름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매각은 안 했고 단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의 가치가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단기순이익이 적자로 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매각을 통해서 손실로 확정 지을 게 아닌 거잖아요. 물론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 가치가 조금은 손실 발생된 것은 뭐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를 매각해서 손실로 확정 지은 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지금 상장기업 분석이 해가지고 보면은 재무제표 이 보면은, 자 보세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 KCC의 제조 활동인 거죠.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여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7천억 정도 되게 되면서 6천억 정도 마이너스가 잡힌 겁니다. 근데 2019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매각해서 손실로 확정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이게 플러스로 돌아선다. 그럼 다시 20% 상승 갈 이슈는 아니거든요. 또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인 거죠. 여기 단기 순이익이 585억으로 적자 전환됐다.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도 6천원 정도 적자가 났지만은 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주가를 보시면은 별 반응 없었을 거예요. 어차피 이때는 대세 하락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지금부터 말경에만 반응했을 때 초반에 좀 빠졌고 그 이후에는 주가 그렇게 반응이 별로 없죠. 초반에 상승하다가 하락.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때 당시 같은 경우는 그 KCC 주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하락하는 주기였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이슈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왜 하필 이슈가 되냐는 거죠. 근데 그게 조금 공매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래요. 지금 공매도가 2월 14일에서 25일로 넘어가게 되면서 공매도 총 거래량이 7만 8천 주에서 55만 주로 확 늘어났어요. 2.68%에서 9% 가까이. 공매도 거래대금은 말도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는 투자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쳐가지고 주가 이렇게 하락시켜버리면 이런 솔직히 욕을 먹는 거죠. 어차피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대세 하락 구간이면 여기서 공매도 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주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해지를 걸기 위해서 공매도 하는 건 상관이 없죠. 기법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여기서 솔직히 조금 전에 말씀 뭐 발음하기도 힘든 금융자산 공정 가치 평가 손실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현금 흐름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거를 문제 삼아서 20%까지 주가를 빼버린다? 이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안 빠질 것 같아요. 아마 요 29만 원대 전후에서 한번 바닥 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산중공업도 오늘 반등 나오거든요. 청약 미달 딱 요것만 보고 이제 하락을 해버린 거죠. 근데 뜯어보니까 우리 사주가 좀 미달이 났는데 중요한 건 구주주 거기는 105% 오버됐죠 도리어.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공매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반등 나오잖아요. 반등. 원래 기존 추세가 하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하락 이전 수준까지 주가를 돌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 이 KCC의 20% 하락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얍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가끔씩 드리지만은 이런 식으로 주가 빼서 만약 진짜 공매도에서 수익이 난 거면은 이거는 정말 페어플레이가 아니죠.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히든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상승과 하락의 출발점은 크로스. 그죠? 항상 말씀드리죠? 11월 달에 데드 크로스 났습니다. 그러면서 쭉 21선 저항이 됩니다. 그러나 2월 달 들어와서는 골든 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추세가 전환이 돼요. 그런데 지금 작년 9월 달 그리고 10월 달을 보게 되면은 골든 크로스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보다는 이 기울기가 좀 완만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거래량. 특히나 8월 달에서 9월 달 넘어가는 시점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죠. 변화가 없죠. 이런 거는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뭐 요 거래량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는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되게 약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좋게 평가를 하자면은 10만 주도 안 되던 거래량이 최근 2월 달 들어와서는 계속 20만 주 전의 어떤 거래량이 꾸준히 발생된다는 거. 1월 달 대비해서 2배가량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상승이 나오고 2만 원대에서 기간 조정 양상. 아마 21선이 올라가게 되면서 5일선과 이격 조정이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19,500원 전후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 보이다가 2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점이 될 만한 가격은 요 부분 23,000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차 분기점은. 1차 분기점은 또 말씀드리죠. 항상 목표 주가. 그래서 목표 주가는 23,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종목인지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르겠죠? 그러면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